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의 후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일부 법안을 올릴 계획인데요. 피해자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2023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을 찾아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곳곳에 정체 구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곡 분기점 부근에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위로는 창원 방향으로 옥포 분기점 부근에서 답답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 부근에서 다부터널까지 5km 정도 차량골이 길게 이어지며 막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국채보상로 엠버서더 호텔 앞 보행자 통행 많은 곳에 블록 파손이 있어 덜컹거리고 위험합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서행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수성교 방향입니다. 범어내거리 신호 앞두고 차량 가득 몰렸다가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월배로 진천내거리에서 유천교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구암로 위로는 북구 구민운동장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막히겠고요.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으로는 기세터널 합류 지점에서 뒤로 지체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구미 19도, 안동은 17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텐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성서산단에서 보기 드문 대형 필지면서도 장기간 방치된 땅이 있는데요. 바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입니다. 이곳에 전국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 건물 5동을 짓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성전자는 현재 쓰지 않는 이곳 부지를 경기도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기로 하고 계약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어있던 핵심 터에 뭔가 들어서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매끄럽게 이루어질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희성전자 1공장 부지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공장 외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데요. 대구시는 올 상반기 중앙부처에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건의해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산단 영세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면은 앵커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땅을 쪼개서 사려고 해도 못하게 막아왔는데요. 네. 이런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는 제안 내용대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500에서 700개가량의 업체가 입주해서 약 5,000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성서나 서대구 산단에 지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서 시행사가 골머리를 앓았던 전례가 있어서요. 이보다 규모가 몇 배나 큰 지식산업센터가 사업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나 또 분양까지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날씨는 완연한 봄인데 독감 환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감염병 표본 감시에 따르면 지난 9에서 15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18.5명인데요.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서 58.1%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3월 개학 시기가 맞물린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콧물, 인후통 같은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이달 2에서 8일 기준 78명으로 한 달 새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통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특히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촉 전후 손 씻기나 개인 물품 공동사용 금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저 아침의 광장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시가 소장품 위작 논란과 관장 내정 취소 등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대구미술관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구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떤 논란이죠? 우선 미술관 소장품 위작 논란은 지난 2월 8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대구문예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한국화나 서예,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작품은 위작이거나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정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당시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은 위작 문제 제기가 지속됐지만 진흥원 통폐합 등으로 지난해 감정을 하지 못했고 조만간 위작 의심 작품에 대한 감정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이 없거든요. 관장 공무는 어떻게 됐나요? 최근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됐던 안규식 전 김해미술관장은 이전 근무기관에서의 징계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누락돼 임용을 취소하고 재공모 방침이 나왔는데요. 안 전 관장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재공모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소송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해오던 대구미술관의 내홍이 큰데요. 잘 수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이 3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2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최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2021년 12월 13일 오후 7시 38분쯤 대구 수성구 명덕로에서 시속 156km까지 과속해서 앞에 서 있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시간 정도 만에 숨졌습니다. 과속 범위가 좀 크고 인명피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믿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 판결문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급발진 같은 정황은 없었고요. 운전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컸지만 사망자 유족들과 합의해서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또 이 밖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인동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강경민이라고 합니다. 가게는 2020년 6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에서 살처분되는 그런 동물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찾아보다 보니 공장식 사육과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채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주변 친구들이 환경에 지각을 많이 하고 정말 실천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그냥 몸소 보여주는 그런 거를 제가 같이 경험하면서 그게 정말 많이 제 가치관을 많이 바꿨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깊이 관심을 두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 가방에 빈 용기를 넣어서 쇼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재방문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꾸준히 하면은 주변에 조금씩 계속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7일은 기후변화 주간인데요. 이 한 주가 기후변화 주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매주가 기후변화 주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입자를 울리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전세 사기에 국민들의 공분이 큽니다. 올해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보도가 여러 건 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를 좀 짚어보면요. 네. 일단 올해 2월에 그 남구 대명동과 서구 내당동 등에서 이제 빌라 4채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 잠적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달에도 보면은 그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그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네.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빌라 6채를 사들여서 임차인 77명에게서 보증금 53억 원여를 좀 가로챈 혐의로 40대 전세 사기범이 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무자본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임차 보증금을 받아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돌려막기 하고 네. 또 임차인에게는 이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서 또 고지하는 등 이런 피해를 좀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서대구역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이 사기 매매가 의심되는 이 사례 제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경찰이 내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이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서 이 소위 이 바지 임차인을 만든 이 계약을 하고 네. 명의자와 중개한 부동산에도 수고비를 지급합니다. 이 다음에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 이 잔금은 입주할 전세 계약자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식인데 이후에 이 컨설팅 업체는 전세금만 받아서 사라지고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 전세금을 내어줄 여력도 없는 경우 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려되는 또 상황이 또 있는 게 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하는 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이제 보증가의 물건을 좀 보니까요. 네. 대구가 35건이고 경북이 183건이나 됩니다. 최근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도 15억 원대의 그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지금 발생해서 피해자들이 대책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의심 사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깡통 전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지난달 일을 보니까 이게 전국의 전세 보증 사고가 총 1,300여 건, 그러니까 1,400건에 좀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한 건데 사고 기록만 3,2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290건, 그 지방이 95건인데 지방으로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년 11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이 집값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빌라 공시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면 네. 3억 원까지 시세로 쳐서 이 보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3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 3억 원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집값 하락과 또 은행 대출에 대한 이 부담을 이기지 못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때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에다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면 세입자들은 거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경매로 넘어가고 나면 세입자들이 돈 못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가 아마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을까요? 작정하고 이게 했기 때문에 네. 아주 너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사례인데 좀 네. 이례적이긴 합니다. 전세 사기범인 남씨 일당이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가 잡힌 주택임에도 이 공인중개사들과 공보를 하고 이제 사기를 친 건데 네. 피해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이 자산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안심을 인천 시켰고요. 이 주변 땅 다 그 사람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당이 잡혀서 시세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세를 놨다면서 이제 세입자들을 유인을 했고요. 네. 어떠한 감시나 감독도 좀 받지 않으면서 인천 미추홀구를 자신들의 이제 전세 사기 무대로 좀 활용을 했고 무려 2,400여 세대가 이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 30대 피해자 3명이 지금까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층 피해가 많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잡혀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보증금보다 앞선 순위로 먼저
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 남씨 소유 집들을 강제 경매로 넘겨서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실제 전체 피해 주택 가운데 절반 넘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매각된 집도 이 80여 채나 됐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부터 이 임대인은 이 불법 전유자가 되다 보니까 각종 소송을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못 받고 집에서도 쫓겨나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구나 지방 전국 각지 깡통 전세 피해자들도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 무자본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이 경매를 통해서 살고 있는 전셋집을 자신들이 좀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자가 매입할 때도 때는 좀 일부라도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피해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이게 경매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집을 가진 집주인이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좀 내지 않았을 때 정부는 집이 경매로 팔리면 이제 세금으로 징수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경매를 하더라도 또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경매 자체가 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매 관련해서 당장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나요? 네, 정부가 지난 19일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에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부 경매가 이뤄졌는데 이게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이미 채권 추심 업체로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 유예를 강제할 수가 없고요. 또 피해자 대책위가 매각기일 결정과 연기는 법원 재량이라면서 이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주택 매각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지금 피해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27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세 사기 대책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지금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죠. 네, 뭐 일단 좀 이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낙찰 시에 이 세금을 감면하고 만약 여력이 부족하면 이 세입자를 위한 이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있는 집이 경매를 거쳐서 낙찰되면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거의 건지지 못하고 강제 퇴거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나온 이 해법인데 일단 좀 한계는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해자들로서는 사실상 임대 보증금을 잃는 것이 그쵸. 전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낙찰받는 금액보다 만약 비싸게 이 집을 사게 되는 건데 임대보증금에 더해서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은 이미 날라가고 그거대로 사라지고 그다음에 집값을 경매로 또 사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선 매수권이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고려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없는 이들에게는 내가 이 보증금까지 날리고 그 비용을 더 들여서 집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여당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 쪽에서는 이 공공 매입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 이제 모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자 이런 제도, 이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추진하는 걸로 이제 가닥이 잡혔죠. 일단 뭐 청 기자가 앞서 잠시 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일단 공공 매입 주택이 처음엔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입장을 바꿨고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당장은 좀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다만 이제 야당이 요구해 왔던 그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보장하는 부분은 이번에 좀 빠지는 걸로 가닥이 잡혔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이었는데 지금 이게 좀 전례 없는 사태잖아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세 사기가 제도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정부가 좀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주문하고 싶은 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어주시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전세가 사금융입니다. 이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좀 나타나는 여러 문제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헌법 제35조 3항을 좀 주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쾌적한 네. 좀 귀에 탁 박히네요. 백 기자님은요? 네, 뭐 이번에 피해자들 보면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러니까 뭐 좀 주택 시장에서 네. 그나마 약자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의 어떤 희망이 이제 집약된 돈이거든요. 네. 이런 돈들을 다 떼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좀 희망 이런 세입자들의 어떤 그 서민들의 희망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100대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었는데요. 대구에서도 올해의 책 1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포식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동성로 아트스퀘어에서는 2023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2016년부터 대구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이 된 10권의 도서를 공개하는 날,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선정 도서 10권이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가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대구가 앞서가는 대구! 저는 자기계발 서적이나 에세이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요즘은 너무 어려운 책보다는 자기가 짧은 시간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고르게 되더라고요. 책은 한 권이고 가볍지만 나에게 남는 거는 정말 일평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좀 읽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뭐 내용도 내용인데 저는 좀 끌리는 제목에 좀 많이 초점을 두거든요. 책이라는 게 사실 모든 어떤 매체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 베이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온 것 다른 것들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좀 충실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세상을 보는 지혜 자기계발서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서를 샀어요. 사람의 심리나 아니면 인문학 관련된 도서를 되게 많이 읽는 편이고요. 뭐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도 자주 읽기는 한데 좀 더 본질적인 것에 가까운 내용을 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작정 베스트셀러 순위대로 사기보다는 제목이 일단 끌리는 것부터 다가가고 내용을 한번 쓱 목차를 훑어봐요. 그러면 목차의 대강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뻔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덮어놓고 조금 새롭거나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은 책이다 하면 구매하는 편이에요. 또 올해는 어떤 책들이 선정됐나요? 네, 대구 올해의 책은 어린이 분야와 청소년 분야가 각 3권씩, 성인 분야는 4권으로 총 10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청 교육협력정책관에 근무하는 박소영입니다. 오늘 행사는 2023년 선정된 대구 올해의 책 10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선정 작가님 중 한 분을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통해 책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의 책은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2016년부터 선정하였고요. 총 4차에 걸쳐서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10권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대구 올해의 책은 관내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대구 내 대형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의 책 10권을 대상으로 초중고 작은 도서관 독서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릴레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2023년 대구 올해의 책 10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면 책의 저자로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네. 이야기 들어보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의 책 청소년 도서로 선정이 된 모르는 척하지마 네 얘기야의 저자인 문해창작 영재교육원 학생 중 대표자 3명을 만나봤는데요. 소감과 함께 목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선정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선정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기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낸다고 하니까 어른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도 좋게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는 출판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저희끼리 같이 소통하고 추억을 나누기로 하면서 만든 책이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출판을 하게 됐고 또 이게 시민분들한테도 만들어줘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여기가 대구잖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이 사건을 추모하는 느낌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책을 내게 되어가지고 일단 너무 기쁘고요. 제가 꿈이 작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여기 다니면서 꾸준하게 글 쓰고 책 내는 게 목표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작가 돼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웹소설 작가로 전향을 틀어서 지금 한개 연재 중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웹툰 스토리 작가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 금요일에 동성로에 다녀왔는데요. 네. 여러 책 관련 부스들이 늘어져 있고 시민들 관심도가 좀 높아 보여서 책 관련 축제를 대구시에서 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청소년 작가의 꿈을 저희도 좀 응원하겠고요. 네. 2023 대구 올해의 책 10권을 읽으면서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시민 모두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서는 우리 모두의 자양분이 되는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번 행사가 꼭 아니더라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독서를 좀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게 되네요. 윤광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집니다. 오늘 대구 낮 최고 기온이요 17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는 좋은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강한 바람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밖으로 나들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미세먼지가 좋지만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옷차림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오늘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